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8명 줄면서 다시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전에 발생한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 무더기 확진 사례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또다시 급증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소식을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오전에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에서 무더기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신규 확진자 수에는 지금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4명, 적지 않은 숫자인데 사실 거리두기가 1단계로 이제 이번 주부터 조정이 됐지만 그 전환 지표 기준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 추세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되는 감염 사례를 보게 되면 추석 연휴 때 감염이 일어났고 그것에 N차 전파 감염 사례들이 확인되는 사례들도 있고요. 또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한글날 연휴에도 이제 많은 분들이 모임과 야외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가지신 것이 이제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그동안 미루셨던 모임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가을 산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시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좀 감염 위험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고 질병관리청장님 말씀처럼 우리 또 다른 방역 시험대에 올랐다 할 정도로 좀 안심할 수 없고 또 정 총리의 발언처럼 그 아슬아슬한 상황이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지금 현재를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신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건 아무래도 이제 오늘 들어온 이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 집단 감염 사례인데 사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때부터 계속해서 이 장소에서는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또 경험을 했고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만 또다시 이렇게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고령 환자가 많다라는 점도 걱정이 되지만 지금 최초 확진자로 추정되는 간호조무사가 아무래도 이 환자들과 좀 접촉을 자주 하는 직업군이다 보니까 추가로 확진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도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병원에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이 또 기저질환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혼자서 어떤 일상생활을 못 하시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어떤 의료적인 처치뿐만 아니라 요양보호사분들이나 보호자들께서 이제 간병을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물론 이런 요양병원이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외부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또 가족들의 면회도 제한하고 이런 조치들이 많이 충분히 이루어졌는데 이번 사례를 보면 아직 어디서 감염이 시작됐는지 좀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아마도 이제 외부로 출입하시는 분으로부터 감염이 시작됐거나 아니면 신규로 입원하시는 분들로부터 감염이 시작된 건 아닌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일단은 지금 조사한 거에서 직원하고 환자분들 42명이 지금 확진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아마도 같은 병식을 쓰신다던가 또 한 조무사나 이제 환자를 돌보시는 분들이 여러 환자를 돌보시는 과정에서 또 다른 환자분들도 감염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병원 전체가 코호트 격리 중이라고 하는데 격리 기간을 거쳐서 잠복기에 있다가 추가로 양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요양병원에서는 추가적인 확진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문제는 이제 지적하신 것처럼 고령의 어르신, 기저질환이 있기 때문에 중증이나 위중으로 가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나 이제 경상권, 울산 지역의 중증 환자 입원 병상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만약에 중증이나 위중으로 됐을 때 적절하게 조기에 이송이 가능할지 이것도 좀 우려되는 상황인데 다행히 자체가 이제 병원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코호트 격리 기간이지만 필요한 적절한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조기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여된다든지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52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고 이 요양병원이라는 특성상 추가 감염자가 더 나올 가능성까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지금 확진자 중에는 사망자 한 분도 포함이 됐습니다. 이제 사후 진단 검사에서 이분이 확진이 되신 건데 최초에 확진받은 간호조무사가 역학조사에서 사망한 환자와 접촉한 뒤에 열이 났다라고 지금 진술을 해서 혹여나 또 이 최초 확진자가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사망자일 가능성도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또 의문점도 생기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 돌아가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간호조무사께서 8일 날 좀 몸이 안 좋다고 하셨고 또 이 환자분께서는 12일 밤에 사망하셨고
사망한 후에 이제 확진이 되신 사례가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는 코로나19 감염증의 관련성이 많고 이분을 돌보셨던 간호조무사가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환자분은 어떻게 감염됐을까? 예. 그래서 어떤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기간이라든가 아니면 이분을 돌보시는 다른 의료 종사자라든지 아니면 같이 병실에 입원하고 계신 다른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이분 간호조무사께서 이제 8일부터 좀 증상을 좀 느끼기 시작했는데 돌본 뒤에 이제 그러실 수도 있고 또 출퇴근하시는 직원 같은 경우에는 또 지역 사회에서 감염이 돼서 또 시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디서부터 감염 전파가 순서가 됐는지는 환자로부터 조무사로 가신 건지 아니면 조무사로부터 환자로 가신 건지는 조금 추가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역학조사가 더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 일단 사망자가 한 명이 나왔고 또 고령 환자가 많다라는 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사례라서 더 우려가 되는데 사실 요양병원도 그렇고 뭐 이런 이 고령층이 많은 지역, 집단군에서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막아내야 될 텐데 그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교수님께서는 보시는지요? 네, 지금 이제 많은 노력들이 있으셔서 특히 면회를 이제 많이 제한하고 하더라도 이제 충분히 격리가 된 상태에서 비대면 접촉으로 면회를 한다든지 예. 그리고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어떤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고 증상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면 출근하지 말고 우선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으시고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요. 예. 아마도 지금 이렇게 좀 몸이 안 좋고 좀 증상이 의심이 됐을 때 조기에 검사를 받고 또 좀 3, 4일 쉬는 이런 것들이 조금 잘 안 지켜지지 않았나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워낙 코로나19는 이제 증상이 생겼을 때 감염력도 있지만 증상이 생기기 전에 예. 무증상일 때 또 감염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일단 선제적인 집합검사 같은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입원하신 분하고 또 직원이나 종사자분들하고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예. 아무래도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은 주로 거기서 계속 생활하시기 때문에 외부와의 접촉이 없고 다만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이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중수본 발표처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선제적인 집합검사, 그러니까 여러 명의 샘플을 하나로 모아서 검사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서 증상일 때 좀 가급적이면 빨리 찾아내는 이런 것들을 지금 시도할 예정이라서 예. 아무래도 이제 선제적인 조기 검사 같은 것들이 특히 이제 고위험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전체 요양병원 또 요양시설이 특별 전수검사를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 오전에 발생한 사례이기 때문에 아마 계속해서 좀 관련된 속보들이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추석 연휴 이후의 사례들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당국에서 우려했던 것만큼의 대확산까지는 다행히 이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여전히 그 추석발 감염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발생했던 일가족 감염 사례가 있었죠. 이게 결국에는 충남 아산에서 열린 교회 수련회로까지 전파가 됐는데 특히 이 수련회 같은 경우는 집합 제한 조치 속에서 열린 것으로 드러나서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비대면 예배만 예. 허용이 됐고, 그 다음에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방역수칙을 지키는 한에서 50명 이하인 경우에 대면 예배도 좀 일부 허용한다든지 하지만 그래도 어떤 소규모 모임이라든지 또 수련회 이런 것들은 현재 금지가 돼 있는 상태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충남 아산에서 수련회 한 사례는 아무래도 방역수칙을 좀 위반하신 사례로 보여서 대전시에서도 지금 이 사례를 검토해서 이제 고발까지 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좀 방역수칙을 좀 어기신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 하지만 방역수칙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동선을 좀 숨긴다든지 접촉자들을 숨길 가능성이 있으신데 그래도 좀 감염되신 후에 이런 동선을 좀 빨리 밝혀서 추가적인 N차 전파를 막는 이런 역학조사에는 좀 성실히 좀 응해주신 걸로 보여서 좀 방역수칙을 위반하신 건 좀 아쉬움이 있지만 좀 예. 빨리 동선 파악해서
접촉자로 인한 추가적인 전파를 막는 노력들은 이번에 조금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당국에서 연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렇게 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들이 나온다라는 점,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또 집단 감염으로 번진다라는 것 참 안타까운 사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부산항의 상황도 비상입니다. 이제 러시아 선원들이 무더기로 확진이 됐고 여기에 더해서 포항 신항에서도 필리핀 선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뭐 다행히 국내에서는 접촉자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정도면 지금 받고 있는 그 음성 확인서가 사실상 실효성이 좀 없다라는 지적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외 선원으로부터 감염 사례가 보고되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일단은 이제 뭐 해외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바로바로 검사가 나오지 않고 이제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발급 출항일 기준으로 또 몇 시간 이내에 하려면은 아마도 출항 시점하고 검사 시점이 조금 차이가 날 수가 있겠고요. 예. 또 그 중에서 이제 잠복기 감염자 중에서 이제 배를 타신 상태에서 증상이 발현되면서 감염력이 생기면 또 주변에 다른 선원분들도 이제 같이 감염되시는 이런 사례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왜 처음엔 음성이었는데 왜 양성이 나올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가능성, 그러니까 잠복기에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을 가능성이 있겠고 또 뭐 다른 가능성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선체 배 자체 내에 또 남아 있는 환경 검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내부 소독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선원이 탑승했다든지 예. 이런 가능성은 없는지 아니면 지금 양성이 나온 그 PCR 검사의 어떤 CT값 바이러스 양도 한번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 양이 굉장히 적은 양인데 우리나라 굉장히 정밀하게 검사해서 양성이 나온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감염을 앓고 나서 좀 남아 있는 적은 양의 바이러스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된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양성자에 대해서 항체 검사를 한다든지 또 같이 탄 선원 중에서 음성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왜 음성인가에 대해서 혹시 이미 자연적으로 걸려서 항체가 생긴 건 아닌지 항체 검사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선원들에 대한 어떤 바이러스 면역 상태도 좀 같이 돌이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제 PCR 검사에서 이제 음성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양성이 나올 수가 있고 아마 이것이 양성자들의 입항을 100% 차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제한적인 좀 효과는 있었을 것 같고 계속 음성이었다 양성으로 전환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역학조사라든가 이런 분석 같은 것도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1단계로 바뀌면서 사실상 우리가 일상의 모습을 좀 되찾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단계로 조정이 되면서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사례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1단계로 바뀌면서 조정되는 부분 중 하나가 서울 시내 집회도 100명 안쪽으로 이제 허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당장 뭐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의 집회를 열려고 했던 단체가 이번 주말에 1,000명 규모의 야외 예배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뭐 사실상 이 정도 규모면 집회라고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사례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신고된 내용대로 진짜 2m 거리를 두시고 야외에서 예배만 보시고 또 이제 찬송이라든지 또 마스크를 벗거나 비말 전파 위험성이 없다면은 추가적인 전파 위험은 없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1,000명이 모인다는 것은 예배만 볼 수가 없고 주변에 얼마든지 뭐 식사를 하신다든지 공동 이용 시설을 같이 이용하신다든지 또 아니면 예배 성격이 바뀌어서 또 다른 집회로 변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허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추석 연휴, 한글날 연휴 또 1단계로 완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다중이 또 야외지만은 많이 모이시는 행사 같은 것은 지금은 조금 좀 자제해 주시고 다른 예. 방법으로 비대면으로 이런 의사 표시라든지 이런 집회 표현의 자유를 다른 방식으로 좀 표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쯤에서 마스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어제부터 뭐 대중교통, 병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됐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마스크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망사 마스크 아마 좀 편하다, 숨쉬기가 편하다 해서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망사 마스크 성능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입자 차단율이 평균 17%에 불과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효과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마스크는 이제 본인이 무증상에서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해주고 또 이제 다른 사람부터 바이러스 감염을 보호해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차단율이 17%밖에 안 되면은 내가 충분히 내 비말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비말을 내가 충분히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망사 마스크는 이제 효과도 없고 이제 착용하셔서는 안 되겠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마스크로 이제 인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인정한 그 보건용 마스크라든지 비말 차단 마스크 또 예외적인 상황에서 면 마스크 정도 이제 허용된 마스크 종류를 선택하셔야 되겠고요. 예. 또 마스크 착용하실 때도 반드시 코와 입을 모두 가려 주셔야지 이제 충분히 마스크로서 효과가 있겠고 또 마스크 착용하시기 전이라든가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신 동안이라든지 또 마스크를 벗고 나서서라도 손 씻기라든지 알코올 세정제로 손 위생이라든지 이러한 노력들을 같이 해주셔야지 이제 예. 마스크 착용의 효과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망사 마스크를 착용할 시에는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는 점까지 저희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고요. 저희 독감 백신 얘기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상온 노출 사고도 있었고 백색 입자도 발견되면서 이제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독감 백신이 대거 수거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걱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식약처장도 계획했던 것보다는 독감 백신이 60만 개에서 70만 개 정도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나왔는데 지금 뚜렷한 대비책도 나오지가 않아서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현황을 한번 좀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이제 독감 백신을 맞으시겠다는 의사가 어느 정도 있으신지 한번 또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 맞으시려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제 예약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 현황 같은 것도 한번 좀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온 노출이 의심이 됐던 백신 중에서 이제 48만 도수가 이제 회수가 됐는데 그 중에는 약간 노출돼서 안정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백신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엔 그 48만 도수를 좀 잘 활용해서 예를 들면은 유료 접종 대상자지만 희망자에 한해서 그리고 충분히 안전한 백신을 검증한 상태에서는 회수된 백신을 좀 희망자에게 무료 접종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남반구에서 이제 독감 예방 접종 독감 유행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혹시 이제 또 남반구라든가 해외에서 좀 잉여 백신을 수입할 수는 없는지 예. 그건 이제 주로 이제 또 우리가 백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제 그런 것 같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생산하게 되면 아무래도 1월 지나서 이제 생산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1월 이후에라도 생산해서 맞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또 지금부터 추가 생산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질병관리청과 이제 식약처에서 좀 협의하고 현황 파악을 해서 추가적인 수요 공급 대비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실제로 무료 접종 대상자들이 이제 백신이 부족하면서 유료 접종을 맞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병이 있어서 꼭 맞아야 되는 분들의 이 백신까지 부족해지는 현상까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대비책들이 지금 현실에서 가장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래서 우선 접종 대상자분들을 위해서 꼭 백신을 좀 맞지 않으셔도 되는 예. 분들은 조금 좀 백신 접종 일정을 좀 연기하셔서 나중에 맞으시고요. 이제 노약자 또 지병이 있으신 기저질환자분 이런 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어느 정도 접종 확보량하고 또 백신 수요량을 한번 좀 확인해서 또 이 지병이 있으신 좀 우선적으로 맞으셔야 되는 분들부터 정부에서 좀 개입을 해서 접종을 안내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이 사례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입국한 유명 유튜버 국가비 씨가 자가격리 중에 현관에서 가족 지인들과 생일 파티를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이 게재가 돼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 규정 위반이다라고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가격리하는 예. 이유는 이제 생길지 모르는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외부인으로의 전파를 막기 위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자기 정해진 공간 밖을 나가시면 안 되고 접촉을 하시면 안 되는데 현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충분히 대면 접촉이 가능한 공간이기 때문에 현관에서 만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자가격리 중인 부산에서 어떤 선원분을 다른 분들이 찾아와서 만났다가 또 감염되신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중이시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방문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어서
특히 이제 현관에서 만나는 것도 자가격리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대면 접촉은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사실상 국가비스의 영상을 보면 이제 집을 외출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관에서 이제 생일 축하를 했기 때문에 자택 이탈이 아니라서 이것을 과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 애매하다라는 지적들도 있더라고요. 뭐 일단은 경찰이 수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좀 결론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자가격리할 때는 본인이 나가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외부인이 예. 방문해서도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이 방문한 것은 이제 위반 사례가 되겠고 이제 특수한 상황에 자가격리 중에 좀 몸이 아파서 진료가 필요하시다든지 아니면 돌봄이 필요해서 누가 외부인이 방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의 허락을 받고 충분히 방역 조치를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이 이제 생일 파티를 위해서 현관에서 만나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방역수칙 위반으로 이제 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경찰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도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저희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서 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축구 선수 호날두 선수에 이어서 남자 골프 세계 랭킹 1위죠. 이 더스틴 존슨 선수까지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데 특히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를 하면서 상대 국가 선수들과도 밀접 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 사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렇게 접촉한 경우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와 또 음성이다 하더라도 충분히 자가격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아직 호날두가 언제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 이것은 좀 밝혀져 있지 않은데 추가적인 역학조사를 통해서 이제 스포츠 선수들 접촉한 선수들 또 접촉자들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본인이 감염되면서 대부분 건강하시기 때문에 큰 후유증 없이 지나갈 수 있겠지만 또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은 건강한 운동선수들도 이제 심장이나 폐 기능에 좀 이상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이제 어떤 경기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런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이런 어떤 상업적인 어떤 경기 수익이라든지 광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가 예. 있어서 이런 경제적인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또 반면에 또 골프 선수인 더스틴 존슨 선수도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 예.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 또 PGA 투어의 어떤 방역 조치 수칙을 잘 따르겠고 또 어떤 의료진의 수고에 감사한다 이렇게 또 모범적으로 또 발표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 좀 세계적인 스포츠 선수 많은 분들이 좀 이목이 집중되는 분들은 좀 가급적 이렇게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 호날두 선수의 경우는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상대팀 선수랑 사진을 같이 찍었다고 합니다. 그런 접촉을 통해서도 충분히 감염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충분히 감염될 수 예. 있습니다. 네, 하면서 또 말도 하고 또 신체 접촉도 있고 그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 배출이 높은 시기에 같이 사진을 찍었다면 예. 충분히 그 선수도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코로나19 소식은 아니지만 지금 가을철이 되면서 감염병 중 하나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이죠. SFTS 감염도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지난 7일에도 사망 사례가 나왔었고 이게 초기 증상이 굉장히 감기랑 비슷해서 이 증상을 알아채는 것도 어렵고 치료 시기를 아는 것도 어렵다라고는 지금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이 사례 역시? 네, 맞습니다. 이제 한 해에 한 20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증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열, 열이 나고 또 혈소판 감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출혈 증상, 피부에 자반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출혈 증상이 있겠고 또 예. 이제 오심이나 구토, 설사 같이 장염인가 싶을 정도로 소화기 증상도 따를 수가 있겠고 더 진행이 되면은 의식장애라든가 경련과 같은 신경계 장애까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단순히 열이 나고 근육통이 있고 이럴 때는 진짜 이게 감기인지 뭐 찌찌가무신지 아니면은 혈소판 감소증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적절한 혈액 검사라든지 초기 검사가 필요하겠고 특히 이제 야외에 노출됐다는 병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산행이라든지 밖에서 논일 반일을 하시고
나서 한 1, 2주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신다면은 반드시 야외 노출력을 의료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예. 여러 가지 질병을 빨리 감별 진단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의 독감 또 SFTS까지 가을철 좀 무엇보다도 건강 관리가 좀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코로나19 소식은요, 김경우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